오늘은 우리나라 전세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불과 6개월에서 1년 전만 해도 뉴스를 도배했던 기사가 역전세였는데요. 맞아요. 역전세는 기존 전세금보다 신규 전세금이 낮아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그렇죠. 못 돌려주니까 이제 네네. 문제가 되는 건데, 그렇다면 앞으로는 좀 어떤 양상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역전세보다 네. 오히려 전세난을 걱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이라면 네. 역전세가 되면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위험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걸 걱정하는 단계보다 새로 전세를 어디 들어갈 때 전세 공급이 부족해서 전세가를 더 올려줘야 되는 거. 그걸 오히려 걱정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요. 네. 그 이유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난을 더 걱정해야 된다. 전세가가 더 오를 거를 걱정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네네. 전세가는 과거부터 해서 이미 계속해서 좀 올라왔지 않았나요? 서울 기준으로 보면 한 2011년, 12년부터 네. 그 2019년, 20년까지 꾸준히 올라왔어요. 이거는 이제 물가 상승률을 비례하기 때문에 일반 상품하고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떨어지진 않아요, 웬만해서는. 그래서 완만하게 올라가는 건 지극히 정상인데, 네. 2020년 여름에 갑자기 폭등을 한 거예요. 완만하게 오른 게 아니라 폭등을 했어요. 그 이유는 저희가 한번 얘기했지만, 네. 임대차 3법이 이때 통과되는 바람에 갑자기 임대인 입장에서 불리한 법이 통과되니까 네. 나중에 비싸게 받으려고 물건을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 시장에서 수요는 여전한데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네.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 갑자기 폭등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심지어 폭등을 하니까 전세 물건이 부족해지니까 네. 집주인이 오히려 세입자 면적을 본다. 집주인이 가배지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뉴스나 신문 보면은 네. 어떤 물건 하나에 세입자들이 막 줄 서 있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만큼 전세를 구하기 힘들어졌던 거죠. 네. 뭐 그러면은 가격이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는 건가요? 이게 이제 지역적으로는 갑자기 옆에 공급 물량이 많이 풀린다거나 하면 떨어졌다가 회복되는 일이 있는데요. 네. 서울 수도권도 지역적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전국적으로 떨어지는 거는 되게 드물거든요. 네. 근데 바로 임대차 3법 때문에 폭등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폭락을 한 거예요. 2022년 말부터 2023년에, 작년에. 이거는 직전에 너무 폭등을 했기 때문에 폭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폭등했다, 폭락한 건 아주 예외적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임대차 3법 때문에 너무 올랐던 전세 가격이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금리가 오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2021년도에 전세 계약 2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 갱신분이 2년 후 2023년에 돌아와요. 네. 그래서 2021년에 폭등했던 그 전세가를 못 받쳐주니까 2023년에 폭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폭등했다가 한 번 폭락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폭등했다 폭락하니까 직전에 있던 가격에 비해서 너무 내려가니까 역전세가 발생한 거죠. 역전세가 발생하고 특히 이제 빌라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네. 깡통 전세도 발생하고 그래서 사회 문제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로펌에서 보증금 반환 소송도 많이 해봐서 알잖아요. 네. 그리고 보증금을 안 돌려줘서 경매까지 간 것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전세 사기를 고소한 것도 있고 네.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게 바로 이제 전세가가 폭등했다 폭락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역전세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따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적도 있죠. 네. 그거는 이제 별도 영상이 있으니까 네네. 좀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또 다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한 번 전세 가격이 폭등했다가 폭락을 했고요. 네. 이게 만약에 여기서 더 폭락을 해버리면 역전세 문제가 올해도 계속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작년만큼 올해는 폭락하지 않고 오히려 전세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어요. 네. 이 얘기는 전세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2년 단위로 갱신되기 때문에 2021년 폭등했던 2023년 갱신분에서 폭락을 이미 했고요. 네. 그 역전세 문제는 이미 일어났어요. 그래서 혹자들은 2022년에 있었던 전세 가격도 올해 폭락하기 때문에 역전세 문제가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한 분도 있었는데 최근에 전세가가 너무 빠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원래 예상했던 그 전세 하락보다 그 완충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있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 역전세를 예상했는데 역전세가 많이 일어나지 않고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네. 오히려 전세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어요. 그럼 매매가는 정체가 좀 되고 있는데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하는 거는 도대체 이유가 뭔가요? 이게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이 이런 현상이 심한데요. 네. 서울 수도권은 매매가는 약간 떨어지거나 그대로 유지가 되거나
이렇게 했는데 전세가는 지금 한 6개월 연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금리랑 연관이 좀 있어요. 네. 크게 보면 이유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보는데,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금리를 급격히 올렸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금리가 너무 오르니까 매매 가격이 이제 더 이상 오르기 힘든 거죠. 대출 받는 사람도 많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직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이상 오르기 힘든 것도 있고. 그래서 매매 가격은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최근에 좀 정체되고 있는데, 네. 보통 사람들이 매매 아니면 전세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혼부부가 결혼했는데 네. 내 집 마련을 해야 돼요. 아니면 전세로 살거나. 그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월세 아니면. 네. 그래서 원래 매매를 계획했던 사람들이 가격이 뭔가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전세로 들어가는 거죠. 아. 그래서 그걸 이제 매매 대기 수요라고 하는데, 네. 이 매매 대기 수요가 전세로 돌림으로써 전세가가 오르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급 물량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 공급 물량이 원래 서울 수도권에 일정한 양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네. 2022년부터 급격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 공급 물량이 떨어지니까 전세 매물이 부족해지니까, 네. 그러니까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매매가 전세로 전환된 거. 네. 두 번째는 이제 공급 물량이 떨어져서 오르는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아파트에 국한된 현상인데요. 네. 우리가 막 1, 2년 동안 계속 그 전세 사기나 역전세가 빌라에서 많이 터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신혼부부들이 빌라에 들어가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신축 빌라를 선호했던 사람들도 깨끗하니까 네. 불안하니까 아파트로 돌아서는 거예요. 신축 빌라보다 안전한 고축 아파트를 가자. 그래서 빌라나 다세대 주택에서 아파트로 돌아서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아파트 전세가가 오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최근에 전세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러면은 변호사님께서는 좀 비교적 가까운 미래에는 어떻게 좀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전세 가격이요? 네.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그 아파트 공급 물량이라는 거는 인구랑 비슷해가지고 정해진 미래예요. 그래서 2, 3년 전에 인허가 착공 물량이 떨어지면 네. 2, 3년 후에 입주 물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빵처럼 찍어낼 수 없기 때문에 최소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선행 지표라고 하는데 인허가 착공 물량. 근데 2022년부터 2023년 작년까지 네. 인허가 착공 물량이 역대급으로 떨어졌어요. 데이터를 보면 거의 뭐 3분의 1 수준이에요. 반토막 수준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빵처럼 찍어낼 수 없기 때문에 네. 결국 내년 이후로는 입주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되돌린다 해도 그로부터 3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 예상으로는 내년부터 내후년 그 후년까지는 네. 입주 물량이 역대급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전세 시장에 서울 수도권에 살고 싶은 사람이 여전히 있는데 네. 입주 물량이 떨어지니까 공급이 또 부족해지잖아요. 그래서 역대급으로 전세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임차인들은 전세를 구하기 되게 힘들어질 거예요. 네. 그걸 이제 전세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세난을 그렇죠. 좀 예. 걱정해야 네, 된다고 맞아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더 시간이 지났을 때는 네네네. 결국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매매 가격은 정체되고 있는데 전세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 전세가율이 오르는 거거든요.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을 전세가율이라고 하는데 네. 매매는 정체되는데 전세가가 오르니까 당연히 전세가율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매매랑 전세 사이의 갭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를 살려고 했던 사람들도 내가 이 돈으로 전세 살 거면 한 1, 2년만 더 버티면 매매할 수 있겠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 시점이 되면. 네. 그래서 전세가율이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게 되고 이 전세가 매매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매매 가격이 다시 올라가 버려요. 매매 수요가 높아지니까. 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투자자들이 있어요. 투자자들은 매매 전세 차익인 갭을 가지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네. 전세가율이 오르면 갭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투자를 하기 쉬워지잖아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실수요자들은 같은 가격이면 매매를 하면 되겠는데 라고 판단하는 거고 네. 투자자들은 투자하기 좋은 환경인데 라고 판단하니까 실수요자든 투자 수요자든 둘 다 매매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전세가율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네. 결국에는 매매가가 덩달아 오르는 거예요. 그 시점이 한 2, 3년 올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이제 부동산 시장이 항상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